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향을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금요일 저녁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미국장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번 주 투자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 이번 주에 실적과 배당금을 발표한 종목이 있거든요. 메리츠 금융지주와 KT, 그리고 미스터홀딩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 후반부에 이 친구들의 실적과 배당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 조금 올라가고 미국이 오르면 한국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 주만 하더라도 약 4%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스피 5000이 아니라 5500까지 돌파하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흐름이 괜찮지만 지금 금융주를 포함해서 배당주들의 시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온 친구들이 몇 종목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주 투자를 차근차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데리고 왔던 한국타이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투자한 지 2주가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주가를 보면서 더 사야 되나 고민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수익률이 15%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더 사기는 조금 그랬고 그냥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는 작년 말부터 투자를 하면서 총 2번 매매를 하였는데, 혹시나 주가가 또 6만 5천 원 정도로 밀리면 다시 담아볼 생각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앞으로도 주가 흐름을 잘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타이어를 보냈고 다른 종목을 매수할까 고민도 조금 해보았지만, 제가 관찰하고 있는 배당주들 주가가 다들 올라갔다 보니까 마땅히 살만한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롭게 데리고 온 친구가 없었는데, 여하튼 KB증권 계좌에서는 늘 보유하고 있는 ETF 3종 세트 외에도 수익 목적으로 하나 정도는 더 담아서 운용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새로운 식구를 하나 데리고 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월배당 계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배당 계좌에서는 미국 ETF 세 종목을 각각 100만원씩 매수를 하였습니다. 먼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은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100만원 더 매수하면서 수량을 늘려두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주식들 주가가 크게 빠졌다 보니까 미국 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상품들을 각각 100만원씩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물을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니까 플러스 고배당주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도 계속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거의 38%를 찍고 있는데, 이번 달에 분배락 때도 100만원을 더 매수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는 불타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하튼 분배락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코미컨은 불타기로 수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5%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거 리츠도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제 5%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종목에 투자하는 코덱스 친구들은 현재 수익률이 5%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 기술주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정을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게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주가가 더 빠진다면 또 100만원씩 매수를 하고, 이런 기회가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찬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ISA 계좌인데요. 이번 주도 매매를 많이 했는데 일단 DN 오토모티브가 생각하던 가격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9,000원 정도에 정리하였는데 역시나 제가 팔고 나니까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던 수익률에서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이번 주에만 600주를 더 담았고, 그리고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도 주가가 빠질 때마다 100주씩 2번 더 매수를 하면서 물을 조금 더 타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DN 오토모티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2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매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를 정산을 해보니까 총 440만원 정도 수익이 나왔던데, 여하튼 투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좋은 기억을 많이 선물해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면 다시 식구로 맞이해보고 싶으니까 역시나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요. 잘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원큐 미국 우주는 이번 주에 수량을 600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나스닥이 크게 상승했다 보니까 저는 미국 기술주들이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타기를 하면서 수량을 공격적으로 늘렸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주가가 빠지면서 저의 평단가 아래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1000주 정도 보유하면서 투자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주가 흐름을 보고요. 200주 정도는 추가로 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주 큰 시련을 받고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친구들은 이번 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주 초반에 조금 반등하나 했지만 주 후반부에 다시 밀리면서 저번 주 가격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200주를 더 매수하면서 물을 타보았는데 일단 2000주까지는 수량을 늘려볼 생각이니까요. 이제 180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0주 정도를 더 늘리고 그리고 2000주를 다 채운다면 물을 더 이상은 타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ISA 계좌 잔고를 보니까 코덱스 주조하는 고배당주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2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매도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 수량 그대로 보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 콜과 타이거 미국 나스닥은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혹시 다음 주에 주가가 더 밀리면 100주씩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평단가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할 생각이고 대신에 타이거 리츠를 매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JR 리츠에게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제 리츠는 단일 종목으로 투자하지는 않고 ETF로만 담아두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미래에셋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좌에서는 주로 배당주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을 공시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 KT, 미스토홀딩스 순서대로 실적과 주주 환원을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25년도 영업이익이 약 2조 9천억 원 나왔는데 전년보다 10% 감소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순이익은 전년보다 1% 개선했으니까 순이익 측면에서는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했던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약 10% 정도 적게 나왔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2%가 적었고 순이익은 8% 적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시장이 기대하던 것보다도 실적이 조금 더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금융주에 대비해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메리츠 금융지주는 국내 기업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주식 소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최근까지 자사주를 622만 주 취득하였는데 이걸 이번 달에 소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23일에 소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번 소각으로 발행 주식이 3.6% 줄어들게 되니까요. 매년 유통되는 주식 수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약 2천억 정도는 현금 배당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 배당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주식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번 매입은 3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번 매입이 끝나면 아마 4월부터는 또 26년 매입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아마 올해도 내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괜찮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 종목을 매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잘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KT입니다. KT는 25년도에 이익이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매출액도 약 28조 원으로 전년보다 7%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205%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340%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났나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24년도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비용들이 사라졌고
또한 통신사업 외에도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딱 컨센 수준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 많았고 순이익은 3%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던 것보다는 약간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니까요. KT의 25년 실적은 아주 좋은 성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배당금은 600원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 2월 23일 월요일에 보유하시면 4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배당금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KT는 25년의 분기마다 600원씩 균등하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2,400원을 배당하였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3.7%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다른 배당주들처럼 KT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배당률은 3%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KT는 올해도 2,5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더라고요. 매년 2,500억 원씩 매입하고 총 1조 원을 매입하겠다고 작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KT는 외국인 보유 비율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도 소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조금 팔아줘야 소각을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입하는 주식도 일단 소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소각까지 가능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3월 10일에 매입을 시작해서 9월 9일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종목은 미스터홀딩스입니다. 매출액이 약 4조 4천억 원 정도 나왔던데 전년보다 5%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32%를 개선하였고요. 당기순이익은 62%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홀딩스도 이익을 아주 크게 개선했는데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이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회사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액은 컨센보다 약간 많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3%가 적었고 순이익은 11%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홀딩스의 25년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시장 기대치는 조금 더 높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하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개선을 시켰다면 25년 실적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스터홀딩스는 결산 배당금으로 1,040원을 지급합니다. 배당 기준일이 3월 27일이니까 3월 25일 수요일에 보유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 기준일이 꽤 늦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배당금은 4월 중순 이후에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미스터홀딩스는 지난 3분기에 이어서 이번에 결산 배당까지 25년에 총 2번 배당을 하였고요. 지난번과 이번을 합치면 연간 배당금으로 총 1,980원을 배당하게 되는데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이 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홀딩스도 다른 배당주들 수준 정도로 배당률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이번 주에 매매한 종목은 없었고요. 잔고를 보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KT도 주가가 크게 올라왔지만 어차피 이 두 종목은 장투를 생각하면서 담고 있으니까요. 사업 측면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번 주에 100주를 더 매수할까 고민은 했지만 그냥 하지 않았는데요. 여하튼 주가가 조금만 더 빠지면 100주는 더 담고 1000주를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스터홀딩스는 수익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목표하던 수익률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에 배당주들 기세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주가 흐름을 보고요. 정리를 할지 아니면 가지고 있을지를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VT는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지만 여하튼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한국장 거래일이 이틀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투자일기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편안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